반지하 창문으로 세상을 올려다보던 소녀가 30년 후 육군 최연소 여성 장군이 됩니다. 동창회에서 다시 마주한 과거의 모욕. 하지만 그녀는 복수 대신 더 강력한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빈은 창문을 올려다봅니다. 반지하 단칸방의 창문은 언제나 세상의 발목만 보여주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 학교 가는 아이들의 발걸음, 때로는 바퀴가 튀기는 빗물까지. 서빈의 시선은 그렇게 항상 아래에서 위를 향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연립주택 지하 20평도 안 되는 공간이 서빈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습기로 물러 있었고 구석구석 검은 곰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환풍기를 틀어도 하수구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름이면 습기로 숨이 막혔고 겨울이면 냉기가 바닥에서 스며들었습니다. 서빈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9살 때부터 이 방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청소 일을 했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두 번뿐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서빈은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은 학원 가방을 메고 떠들며 걸어갔지만 서빈은 혼자였습니다. 학원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창문 앞에 놓인 낡은 책상에서 서빈은 숙제를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을 차는 소리, 웃음소리, 장난치는 소리. 서빈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발목만 보였습니다. 새 운동화를 신은 발목, 흰 양말이 깨끗한 발목, 가볍게 뛰어가는 발목들. 야, 저기 서빈네 집 아냐? 반장 박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빈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진짜 여기 살아? 반지하에? 개천에서 욕 나겠냐? 겉만 깨끗하게 입고 다니더니 집은 이 모양이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쏟아졌습니다. 서빈은 책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마트에서 산 싸구려 과자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내일 친구들한테 나눠줘. 엄마가 일찍 못 와서 생일 파티 못 해줬잖아. 서빈의 1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서빈은 과자 봉지를 받았습니다. 1,000원짜리 세 봉지였습니다. 다음 날 서빈은 과자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학교에 갔습니다. 점심시간 박미라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백화점 케이크였습니다. 촛불이 24개 꽂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언니 생일이거든. 좀 나눠줄게.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박미라는 케이크를 나눠주며 웃었습니다. 서빈에게도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너도 먹어. 어차피 남는 거니까. 서빈은 받지 않았습니다. 박미라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존심은 뭐 알아서 해. 그날 학교 후 서빈은 어머니가 준 과자를 몇 명 친구들에게 건넸습니다. 친구들은 받았지만 곧 서로 눈짓을 나눴습니다. 이거 마트 과자 아니야? 1,000원짜리.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사지 말래. 과자 봉지가 서빈의 책상 위에 다시 놓였습니다. 아이들은 돌아섰습니다. 서빈은 그 과자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서빈이 과자를 꺼내 보이자 어머니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안 나눠줬어? 친구들이 배불러서요. 어머니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침을 했습니다. 짧고 낮은 기침이었지만 점점 잦아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은 밤마다 깊어졌습니다. 서비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억지로 삼키는 소리, 목구멍을 긁는 소리, 숨을 헐떡이는 소리. 엄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감기야. 하지만 감기는 낫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몸은 더 말랐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일터로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서비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전등 아래 어머니의 눈빛이 서빈을 향했습니다. 서빈아, 네. 엄마? 품이라는 게 말이야. 어머니가 가늘게 숨을 쉬었습니다. 있는 척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지키는 거야. 서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내 자신을 지키면 돼. 알겠니? 네. 엄마? 미안하다, 서빈아. 엄마가 너한테 이것밖에 못 줘서. 서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한 달을 더 버텼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비를 아끼려다 너무 늦게 병원에 갔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서빈은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12살 아이가 홀로 남았습니다. 복지사가 왔습니다. 보육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살 수 있어요. 아직 어린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복지사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임시 후견인 제도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서빈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밖은 어두웠습니다. 발목도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빈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빈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빈은 우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대신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 밥을 하고, 혼자 빨래를 하고, 혼자 숙제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박미라가 뭐라 해도, 친구들이 수군거려도 서빈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노란 개나리가 피어났습니다. 서빈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반 아이들도 놀랐습니다. 박미라가 서빈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공부한 거야? 서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빈은 장학금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진학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빈은 신청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들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어 나갔습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빈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글씨를 썼습니다. 품위는 끝까지 지키는 거야. 서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되뇌며 서빈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새벽 4시 국방부 지하 3층 통합상황실에 붉은 경보등이 켜졌습니다. 한서빈 준장은 작전 부장석에서 일어나 전광판을 응시했습니다. 동해 상공 무인기 침투 신호였습니다. 거리 120km, 고도 3,000피트, 남하 중입니다. 당직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서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더, 추적 유지,
F-15K 긴급 발진 준비. 예? 30년이 흘렀습니다. 반지하 창문을 올려다보던 소녀는 이제 육군 최연소 여성 장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합참 작전부장.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습니다. 서빈은 42이었습니다.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포인트에서 전략학을 공부했습니다. 소령 때 작전과장으로 북한 침투 사건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목받았고 대령 진급 후에는 국방개혁 태스크포스를 이끌었습니다. 동기들이 아직 대령인 시점에 서빈은 별 하나를 달았습니다. 무인기 속도 증가, 시속 250km로 가속 중입니다. 요격기 이륙 시간은 4분 30초 소요됩니다. 서빈은 시계를 봤습니다. 4분이면 무인기는 80km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방공식별구역 한계선이었습니다. SM-2 미사일 발사 준비. 준장님, 아직 정체 확인이. 젊은 참모가 말을 꺼냈습니다. 서빈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감정 말고 데이터로 판단하십시오. 속도, 고도, 항로, 패턴 모두 군사 목적입니다. 하지만 오판시 외교 문제가 외교는 외교부 일입니다. 우리는 국토를 방어합니다. 서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참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광판의 점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서빈은 움직이지 않고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심박수는 분당 65회로 평소와 같았습니다. 거리 95km. 미사일 발사 카운트 시작. 19.8. 그때 무인기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동쪽으로 선회하며 일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서빈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추적 지속, 영공 이탈 확인까지 감시 유지. 예? 10분 후 무인기는 완전히 식별구역을 벗어났습니다. 서빈은 참모들을 둘러봤습니다. 경보, 해제, 상황 보고서는 30분 내 작성, 합참의장께 브리핑 준비. 예? 참모들이 움직였습니다. 한중령이 다가왔습니다. 준장님,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서빈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새벽 5시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서빈은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눈매, 주름 하나 없는 군복. 거울 속 여자는 완벽했습니다. 서빈은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젖은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잠시 반지하 창문이 떠올랐습니다. 서빈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현재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 오곡 중학교 30주년 동창회. 일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강남 로얄호텔 2층 연회장. 서빈은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알림을 읽었습니다. 참석 명단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박미라 마이너스 참석. 그 이름을 본 순간 서빈의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반지하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곰팡이 냄새, 하수구 냄새, 창문 밖 아이들의 웃음소리. 개천에서 용이 나겠냐? 1,000원짜리 과자. 돌려받은 과자 봉지. 서빈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빈은 손을 펴서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서빈은 동창회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초대는 매번 왔지만 항상 무시했습니다. 군인이라 바쁘다는 핑계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30주년이었습니다. SNS에서 이미 화제였습니다. 한서빈 준장도 올까? 장군대 애 있잖아, 그애. 누군가 서빈을 태그했습니다. 서빈은 SNS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관이 캡처해서 보여줬습니다. 준장님, 모교에서 난리입니다. 서빈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빈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품위는 끝까지 지키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빈은 눈을 떴습니다.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동창의 알림 화면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참석 버튼과 불참 버튼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서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부관 이소령이 들어왔습니다. 준장님, 합참의장님께서 상황 브리핑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서빈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어나서 군복주름을 펴고 계급장을 확인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합참의장실로 갔습니다. 대장님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서빈이 격려했습니다. 한서빈 준장,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했네. 앉게. 서빈은 앉았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15분 동안 완벽한 보고였습니다. 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자네야. 냉정함이 최고의 무기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준장, 대장님이 서빈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동창회 간다며? 서빈은 놀랐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내 조카가 자네 동창이라네. 30주년 행사에 유명인 온다고 자랑하더군. 아, 그렇습니까? 가보게. 군인도 사람이야. 가끔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명심하겠습니다. 서빈은 경례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동창의 알림이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서빈은 멈춰 섰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햇빛에 물들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들, 서빈이 지키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여전히 반지하 방이 있을 것입니다. 창문으로 발목만 보이는 방,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방, 그곳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위를 올려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서빈은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참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참석이 확정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요. 서빈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걸음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등은 곧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조였습니다. 서빈은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습니다.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업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빈은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어. 서빈이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과거에서 도망치지 않겠어. 정면으로 맞서겠어. 서빈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은 정확했고 판단은 빨랐습니다. 완벽한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닫아두었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빈은 그것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토요일은 닷새 후였습니다. 서빈에게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짧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반, 서빈은 강남 로얄호텔 앞에 섰습니다. 호텔 정문에는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했고 현관 입구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서빈은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기성복이었지만 단정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오곡 중학교 제30회 졸업생 동창회. 입구에는 명찰과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이요? 접수 담당 동창이 물었습니다. 서빈을 보고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서빈입니다. 한서빈. 진짜 왔어? 주변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빈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대박, 진짜 장군님이시네. 잠깐만요. 담당자가 명찰을 찾느라 허둥댔습니다. 서빈은 기다렸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한서빈이야? 준장이래. 별 달았대. 와, 완전 달라졌네. 명찰을 받았습니다. 한서빈 육군 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빈은 명찰을 가슴에 붙이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크리스털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원형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각 테이블에는 흰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벌써 3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빈은 구석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앉으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서빈이 맞지? 나 기억나? 김철수였습니다. 반에서 공부를 잘했던 남학생이었습니다. 서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납니다. 철수 씨. 야, 말 놔. 우리 동창이잖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빈은 여전히 존댓말을 했습니다.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역시 군인이라 그런가. 어색하네.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다들 내가 올까 궁금해했거든. 그렇습니까? 앉아. 앉아. 사람들한테 인사해. 테이블에 4-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빈은 인사했습니다. 어색한 미소들이 오갔습니다. 서빈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빈아, 진짜 준장이야? 한 여자 동창이 물었습니다. 서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와, 대단하다. 여자가 장군 되기 진짜 힘든데. 운이 좋았습니다. 운? 너 육사 수석 아니었어? 신문에 났었잖아. 서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을 마셨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로 넘어갔습니다. 누가 뭐하고 산다. 자녀가 어디 대학 갔다. 집은 어디 샀다. 서빈은 듣기만 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모였습니다. 연회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입구 쪽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서빈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박미라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빛났습니다. 미라야. 어머, 미라 언니. 여자 동창 몇 명이 달려갔습니다. 박미라는 웃으며 그들을 안았습니다. 남자 동창들도 다가갔습니다. 박미라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오랜만이야. 어머, 너 진짜 안 변했네. 박미라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크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서빈은 테이블 위 물잔을 바라봤습니다. 박미라가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테이블들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서빈에게 멈췄습니다. 박미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머, 박미라가 서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서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서빈, 박미라가 서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서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미라 씨, 미라 씨, 우리 반장이었는데 말 놓지 그래? 박미라가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서빈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장이라며? 진짜 대단하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박미라의 목소리에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칭찬 같지만 비웃음 같았습니다. 서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빈이 반지하에서 살던 애가 여기까지 왔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미라의 말이 공기를 얼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서빈은 박미라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아니지. 중학교 내내 반지하 살았잖아. 봤지, 애들아? 박미라가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라야, 그만하자.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박미라가 그를 봤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우리 다 알잖아. 서빈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도 그래도 뭐. 나 나쁜 말 안 하잖아. 오히려 칭찬한 건데 어려운 환경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박미라가 다시 서빈을 봤습니다. 그치, 서빈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나도 안다고. 어머니도 진짜 고생 많으셨지. 서빈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미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다며? 중학교 때. 맞지? 폐렴이었나? 아, 맞다. 병원비 아끼려다 그렇게 되신 거지?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빈은 박미라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라야, 진짜 그만해. 한 여자 동창이 박미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미라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왜들 그래? 나 걱정하는 건데. 서빈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혼자 남아서. 박미라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근데 서빈아, 궁금한 게 있어. 내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버텼는지 알아?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왜 그랬을까? 서빈의 숨이 멎었습니다. 박미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돈이 없어서겠지. 너 하나 키우느라 돈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는 포기한 거지. 내가 공부할 돈 남기려고. 그만 하세요. 서빈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박미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감동적인 이야기잖아. 위대한 모성애. 오늘 좋은 날입니다. 서빈이 박미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즐겁게 보내세요. 뭐,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빈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박미라가 비웃었습니다. 역시 도망가네. 예전이랑 똑같아. 서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비켰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서빈아, 김철수가 불렀습니다. 서빈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미라가 원래 좀 쾌해. 괜찮습니다. 서빈이 다시 걸었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려는데 박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별 달았으면 뭐해. 결국 반지하에는 반지하야. 서빈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서빈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빈은 손을 펴서 봤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빈은 세면대를 잡았습니다.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이 세면대로 떨어졌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젖은 얼굴, 흐트러진 머리, 떨리는 눈동자. 제품이, 서빈이 중얼거렸습니다. 제품이는 말이 끊겼습니다. 서빈은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금의 서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2살 서빈도 있었습니다. 반지하 창문 앞에 앉아 있던 1,000원짜리 과자를 든 채 우는 것도 참았던 소녀. 서빈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울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떴습니다. 다시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옷을 펴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거울 속 서빈은 다시 완벽해졌습니다.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빈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너무 밝았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오곡동으로 가주세요. 반지하 방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서빈은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서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텔이 멀어졌습니다.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님, 동 어디쯤이세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서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잠깐 멈춰주세요. 택시가 길가에 섰습니다. 서빈은 미터기를 봤습니다. 요금을 냈습니다. 내렸습니다. 인도에 섰습니다. 호텔이 100m쯤 뒤에 있었습니다. 서빈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2층 창문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품위는 끝까지 지키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서빈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품위일까요? 모욕을 참는 것이 품위일까요?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품위일까요? 서빈은 눈을 떴습니다. 호텔을 향해 걸었습니다. 연회장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박미라는 중앙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빈을 보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머, 돌아왔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앉았습니다. 김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서빈아, 괜찮아? 예, 미안해. 미라가 좀 심했어. 서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다들 주목해 주세요. 이제 단체 사진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모여주세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대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진작가가 삼각대를 세웠습니다. 키 작은 분들 앞줄, 키 큰 분들 뒷줄로요.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빈은 뒤쪽에 섰습니다. 박미라가 앞줄 중앙에 섰습니다. 다이아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 서빈 씨, 앞으로 나오세요. 사회자가 불렀습니다. 서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군님이잖아요. 앞줄 오셔야죠.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빈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줄 중앙으로 갔습니다. 박미라 옆이었습니다. 박미라가 옆으로 비켰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빈은 섰습니다. 발끝을 모았습니다. 어깨를 폈습니다. 턱을 당겼습니다. 시선은 정면 15도였습니다. 군인의 자세였습니다. 30년 동안 몸에 새긴 자세였습니다. 자, 다들 준비하세요. 사진작가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때 뒷줄에서 누군가 움직였습니다. 오태식이었습니다. 예비역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서빈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계급장이 보였습니다. 별 하나, 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서 있는 자세, 시선, 분위기. 오태식은 알아챘습니다. 저 사람은 단순한 준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태식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 누구야? 한서빈이라는데. 준장이래. 한서빈, 합참 작전부장 한서빈? 옆 사람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태식이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한서빈 준장. 결과가 떴습니다. 한서빈 준장, 합참 작전부장 임명. 대한민국 최초 여성 합참 작전부장. 육사 수석 졸업, 웨스트포인트 전략학 석사. 오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옆 사람에게 전화를 보여줬습니다. 휴대전화가 옆 사람에게 또 옆 사람에게 전달됐습니다. 뒷줄이 술렁였습니다. 예비역 군인 셋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합참 작전부장, 국군 작전을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육해공군 모두가 보고하는 위치였습니다. 장성급 인사 중에서도 핵심이었습니다. 오태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옆에 장준호가 섰습니다. 예비역 해군 대령이었습니다. 둘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나, 둘, 사진작가가 세기 시작했습니다. 셋. 플래시가 터지기 직전 오태식이 외쳤습니다. 차려다. 뒷줄의 군인 출신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발끝을 모았습니다. 턱을 당겼습니다. 경례. 오태식과 장준호 그리고 다른 두 명이 동시에 경례했습니다. 예비역이었지만 몸이 기억했습니다. 합참 작전부장님께 경례.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뒷줄을 봤습니다. 4명의 남자가 차렷 자세로 경례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박미라가 서빈을 봤습니다. 서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뒷줄을 향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정확한 각도, 정확한 속도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빈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낮고 명료했습니다. 지휘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충성. 4명이 일제히 답했습니다. 경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렷 자세였습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한서빈 준장이 실시간 검색어가 되었습니다. 대박. 진짜 합참 작전부장이네. 최초 여성이래. 미쳤다. 박미라가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화면에 서빈의 기사가 떴습니다. 박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다시 사진 찍겠습니다. 잠깐만요. 서빈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빈은 박미라를 봤습니다.
박미라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겨루러 온 게 아닙니다. 서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과거를 증명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서빈이 잠시 멈췄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로 정해집니다. 서빈이 박미라를 다시 봤습니다. 미라 씨, 당신이 저를 어떻게 기억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길을 걸었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박미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로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서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만에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서빈이 돌아섰습니다.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태식이 격리했습니다. 장준호도 격리했습니다. 서빈은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연회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미라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철수가 박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라야, 박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테이블 위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박미라가 김철수를 봤습니다. 서빈이한테. 내가 왜? 내가 너무했어. 오늘 박미라가 술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잔을 내려놨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만족해?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연회장 방, 서빈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빈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뚫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철수였습니다. 서빈은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빈아, 정말 미안해. 오늘 멋있었어. 진심으로. 서빈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용산구 국방부로 가주세요. 서빈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봤던 발목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발목들과 같은 높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높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빈은 알았습니다.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시작했든 어떻게 걸어왔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택시가 국방부 앞에 섰습니다. 서빈은 내렸습니다. 정문 경비병이 격리했습니다. 충성. 서빈이 답례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상황실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빈은 문을 열었습니다. 당직 참모가 일어나 격례했습니다. 준장님, 늦은 시간에 상황 보고 이상 무. 서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광판을 봤습니다. 한반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빈의 자리였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 모욕이 아니라 임무. 서빈은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서빈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반지하에서 시작한 소녀는 이제 이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품위는 끝까지 지켜졌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합참 작전 부장실에서 주간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빈은 참모들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주부터 군수계약, 무작위, 점검을 실시합니다. 참모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수과장 박 대령이 물었습니다. 특정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칙대로 진행합니다. 서빈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최근 3년간 계약건 중에서 난수표로 20건을 추출하십시오. 계약 과정, 납품 내역, 대금 지불 모두 점검합니다. 예. 감찰실과 협조하고 필요하면 검찰에 의뢰하십시오. 투명하게 진행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참모들이 나갔습니다. 서빈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개인적 감정은 없었습니다. 박미라의 남편 오태식이 방산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동창회에서 들었습니다. 성진 로지스틱스였습니다. 하지만 서빈은 그 회사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스스로 작동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드러났습니다. 없으면 통과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사흘 후 박 대령이 보고했습니다. 준장님, 1차 점검 결과입니다. 서빈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20건 중 18건은 정상이었습니다. 2건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성진 로지스틱스였습니다. 서빈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납품 수량부 풀리기, 품질 기준 미달, 담당 군수참모와의 유착 정황,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감찰실에 넘기십시오. 예, 그리고 박 대령, 예, 준장님. 제 이름은 보고서 어디에도 넣지 마십시오. 담당자 명의로만 진행합니다. 박 대령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장님께서 지시하신 원칙에 따른 업무입니다. 개인 공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감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진 로지스틱스는 군납업체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담당 군수참모는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군납 비리 적발, 엄정 조치. 서빈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합참의 정기 감사 결과로만 처리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서빈은 퇴근했습니다. 용산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저녁 냄새가 났습니다. 왔어? 남편 강민수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민수는 변호사였습니다. 서빈보다 2살 많았습니다. 결혼 5년 차였습니다. 응, 서빈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민수가 서빈의 가방을 받았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괜찮아.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민수가 웃었습니다. 서빈도 작게 웃었습니다. 밥 먹어.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서빈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서빈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일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서빈은 받아 마셨습니다. 그나저나 민수가 말했습니다. 동창회는 어땠어? 지난주 서빈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그랬어. 재미있었어? 글쎄, 민수는 서빈을 봤습니다. 서빈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힘들었구나. 서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서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으면 해. 아니면 안 해도 돼. 서빈은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의 눈은 따뜻했습니다. 서빈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게. 응.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빈은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빈은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서빈아, 나 미라야. 번호 바뀐 거 미안. 지난주에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심했어.
술 마셔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서빈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동창. 답할 거야? 서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괜찮아요. 건강하세요. 전송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옥상 올라갈래? 야경 보러. 좋아. 둘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관사 옥상은 한강이 보였습니다.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었습니다. 서빈은 난간에 기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예쁘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서빈이 웃었습니다. 야경이 너, 서빈은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가 서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서빈아. 응. 내가 어디서 왔든 어떻게 살았든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누구인지 그게 중요해. 서빈은 민수를 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고마워. 뭐가? 곁에 있어줘서. 민수가 서빈을 꼭 안았습니다. 서빈은 민수의 품에 기댔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서빈아, 너 알아? 뭐?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안 질러. 서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 그리고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서빈은 야경을 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반지하 방이 있을 것입니다. 창문으로 세상을 올려다보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빈은 알았습니다.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이 야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어디서 시작했든 끝까지 걸으면 된다는 것을. 인수야. 응, 나 이제 괜찮아. 응. 알아. 서빈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뚫렸습니다. 30년 동안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반지하 창문은 이제 과거였습니다. 곰팡이 냄새, 하수구 냄새, 조롱하는 목소리, 모두 과거였습니다. 서빈은 더 이상 그곳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한강변, 옥상, 민수의 역, 야경이 빛나는 서울 한복판에. 품위는 끝까지 지키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서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서빈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소리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원칙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서빈은 그렇게 걸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시작해 합참 작전부장까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그리고 이제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빈은 다시 출근했습니다. 상황실에 들어갔습니다. 전광판이 빛났습니다.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준장님,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직 참모가 격려했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서빈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서빈은 이 자리에서 일할 것입니다. 반지하 소녀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한 명의 장군이 남았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품위 있는 군인이, 어머니가 가르친 품위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모욕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것, 복수하지 않고 시스템을 믿는 것, 소리치지 않고 묵묵히 걷는 것. 서빈은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서빈은 분석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지시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서빈은 그 아침을 맞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반지하 창문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넓은 하늘이 있었습니다. 서빈은 그 하늘을 날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함은 소리치지 않아도 세상을 움직입니다. 어디서 시작했든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걸어간다면 당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